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삶 곳곳에 인공지능 AI가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를 키우는 교육 현장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청소년들은 무엇을 배우고 학교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이제 정말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오늘은 교육감 선거 입지자들과 함께 바로 이 이야기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JTB 인물탐구는 100만 구독자가 선택한 유튜브 채널 JTB 뉴스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전주방송 얼마 만에 오셨죠?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주변에 부교육감님이 어떻게 지내시고 계시는가 궁금해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예, 간단하게 이제 근원과 함께 자기소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북대학교 특임교수로 임명되면서 그 대학 분위기에서 그동안 이제 아쉬웠던 것들 정리하고 칼럼도 쓰고 여러 가지 이 영상 자료도 만들면서 나름대로 탄탄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네, 그랬었겠죠. 제가 오늘 이 토론 준비하면서 챗GPT 활용해서 질문서도 만들고 했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평소에 어떻게 좀 활용하고 계시죠? 항상 대단하세요.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한 토론 주제 선정도 챗GPT를 그렇죠. 이용해서 하고 계시듯이 사실 저도 업무의 일상적인 도구로 쓰고 있지만 동시에 혁신, 뭐 교육 혁신이 됐든 제 삶의 혁신이 됐든 혁신의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자료를 분석하거나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거나 또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할 때 챗GPT를 활용하지 않고는 그 효율성이나 폭과 깊이에서 이걸 다 갖추기 어려워요. 이건 아주 그냥 기본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하든 일단은 챗GPT에 물어보자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아마 주위에 선생님들도 많이 만나보고 계시고 학생들 얘기도 들어보실 텐데 챗GPT라든가 AI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지금 제일 많이 하시던가요? 학생들도 서서히 이제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편리하다, 효율적이다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거 챗GPT 인공지능 때문에 내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선생님들도 활용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정말 정확히 알아야 되고 이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악용하지 않도록 또는 그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이런 예방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선생님들도 학생 지도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내일이 되게 좀 수능 시험 보는 날이거든요. 이제 AI가 이제 교사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더 빨리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게 됐는데 이제 전문가 수준의 보고서를 뚝딱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됐어요.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학생들의 진짜 실력은 뭐냐? 그리고 학교는 뭘 가르쳐야 되고 교육 목표는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이제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데 어떤 게 진짜 실력 있는 학생입니까? 그동안 우리 교육 체제에서 그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이해해서 암기하고 그래서 문제풀이 형태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것은 피상적인 지식이라고 봐요. 내면화된 지식이 되어야 됩니다. 내면화되어 있다는 것은 이게 단편적이지 않고 복합적인 지식이 돼야 되고 이걸 활용해서 무슨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챗GPT를 활용한다고 해도 사실 그건 피상적 지식을 제공하는 데 불과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적용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 이거는 대신해 줄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 능력을 갖춰가는 게 내면화된 지식, 지금까지 잠재적 지식 또는 내면화된 지식 이 얘기가 간헐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교육 현장에 적용되지 못했어요. 이제 진짜 실력은 바로 이 내면화된 지식, 즉 그 챗 GPT를 통해서 확보된 그 지식을 활용해서 적용해서 구체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과정.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단순한 지식으로 머무는 게 아니고 이게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걸로 내면화되어 있다는 건 바로 실천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학습은 이제는 지식이 아니고 실천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습은 외우는 것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그렇죠. 뭔가 적용해보고 그렇죠. 예. 뭐 세상을 이제 더 낫게 만들어 가는 거죠. 예. 그래요. 그럼 이제 단계적으로 한번 더 질문 드려볼게요. 이번 주 월요일에 네. 교육부가 AI 인재 양성 방안 이런 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AI 3대 강북을 실현하겠다 그래서 AI 중점 학교를 2,000개까지 늘리겠다고 했는데 부교육감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전북교육의 AI에 대한 어떤 청사진 또 중장기 비전이라든가 이제 담대한 비전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상하고 계신 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전라북도 교육은 그동안 많이 뒤떨어졌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해서 전혀 새로운 상황이 됐어요. 저는 새로운 시대의 전북 교육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비판적인 주체적인 사고 능력을 가진 선생님과 학생들이 흔히 메타버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지금 우리가 유튜브를 활용하는 것도 일종의 메타버스입니다. 현실과 가상 공간이 융합된 세계예요. 그 세계에서도 기술에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가진 선생님과 교사들이, 이 학생들이 있다면 정말 저는 우리 전라북도가 전 세계 교육을 선도하는 최고가 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앞으로 이제 되게 이제 교육청에서 어떤 교육 행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걸 구체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텐데 방금 이제 큰 틀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방향성을 좀 제시하신 거고 구체적인 어떤 계획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인공지능 3대 강국 아까 정부 정책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칫하면 피상적 정책으로 흘러갈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비판적이고 주체적 사고를 가지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또 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일단 상상력, 창의력을 하면 창의력 전에 상상력이 있어야 되고 상상력이 있으려면 어떤 그 궁금증이나 호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자유로운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육은 과연 그걸 가능하게 하는가? 학교만 지정하면 그게 되는가? 저도 그 당시 청와대 대통령실이나 교육부에서 수많은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해 봤지만 그 결과는 생각보다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그것은 의형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이면에 뭐가 있을까? 학생들이 어떤 교육 활동을 해야 그게 가능할까? 그것은 지금같이 꽉 짜인 교육 과정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를 설정하고 학습 방법도 설정하고 평가 방법도 설정해가는 전혀 새로운 틀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시스템화된 이 교육체제가 그 안에 있는 선생님과 학생과 학부모들이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전북교육이 뒤떨어져 있다고 하지만 이런 점에서 앞서 간다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AI를 활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수업 방식이 논의가 될 텐데 방금 이제 그런 말씀 하셨어요. 학생들이 스스로 수업을 설계도 하고 뭔가 그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수업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 하셨는데 많은 이제 교육 실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방식의 수업을 꼭 한번 도입해 봐야겠다. 이렇게 좀 구상하고 계신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뭐 결국 인공지능 기반으로 가야 되는데 인공지능 기반의 프로젝트 학습 쪽으로 가야 됩니다. 어떤 학생들이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맞는 지식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모으고 팀으로 해서 학생들이 하는 팀으로 해서 그걸 그 실행해 가는 이런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는데 그것을 저는 그 인공지능 A, 그다음에 프로젝트 P, AP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APBL이라는 명칭을 쓰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는 실제로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그 결과물까지 가져오기 때문에 실천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즉 인공지능 시대의 수업 방법은 지금까지와 같은 피상적 수업과 시험이 아니고 실제로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서 실천에 가는, 즉 배움이 실천이 되는 그런 교육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의 환경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를 그 지역의 마을 공동체와 같이 공유해서 그것을 환경보호 실천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렇게 이건 하나의 실천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비로소 인공지능 시대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천 쪽에 이제 중심을 두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기본 개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교사가 미리 만든 교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미리 나눠주고,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학습해서 오고 수업 시간에는 그것을 좀 더 심화시킨다든지 질문한다든지 실천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근데 기존의 주지주의 교육에서는 그 시각이 맞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수학은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은 다 수학적입니다. 우리 생활의 전체 어디로 둘러봐도 다 수학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고등학교까지 수학은 암기 과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그냥 공식을 보고 문제를 보고 그걸 적용해서 문제풀이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방식은 아니죠. 어떤 문제의식이 있을 때 여기에 필요한 원리가, 지식이 뭔지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 제기를 해서 그것을 학생들이 협의하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기본 개념조차도 그런 방식으로 하나씩 다져가는 것이 이제는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즉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소수의 지식이라도 정말 제대로 된 내면화될 수 있는 기초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어떤 현상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적용할 수 있거든요. 이제 기초 개념과 심오한 이 지식 체계가 다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건 다 한 몸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초 개념에서부터 학생들이 같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같이 논의해가면서 이걸 다져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결국에 이제 문제의식이 가장 바탕이 되는 게 학생들이 그 생각하는 힘인데, 그렇죠. 생각하는 힘을 길러줘야죠. 챗 GPT에다가 집어넣으면 모든 걸 다 해주는 세상인데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그런 힘을 수업 중에 키워줄 수 있을 것인가. 대단히 지금 근원적이고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죠. 그걸 어떻게 수업 중에서 이걸 구현해 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 인간의 사고를 인공지능이 대체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정반대로 저는 우리 인간의 사고 능력을 확장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즉 그런 인공지능이 어떤 지식을 제공해 주거나 어떤 상황에 대한 답을 제공해 주지만 왜 이런 지식이 여기 정리되어 있는지, 왜 이런 답이 나와 있는지를 그 과정을 분석하고 다른 대안과 비교해 보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사고를 대체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사고력을 깊게 하고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왜 이게 나왔을까? 왜?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정말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비교해보고 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바로 그런 사고 능력의 확장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학생들 생각을 AI를 통해서 더 깊게 만들어주고, 그렇죠. 넓게 만들어주고, 심화, 확장시켜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수업 혁신 그리고 교사들의 역할이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AI 시대 교사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이제 질문 드리고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이제 여쭤보면 이제 이런 게 좀 우려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학교에 가면 스마트폰을 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있으면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할 정도로 스마트폰만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이제 AI가 상담까지 해주잖아요.
얼마 전에 지난달에 그 정교조가 실시한 조사를 보니까 고민이 있을 때 AI를 이용했다는 응답이 15.5%, 학교 상담실을 이용했다. 이게 5.1%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도 저도 그렇고 AI에다가 회사 고민 있으면 물어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AI가 친구도 돼주고 채팅도 되고 별걸 다 준단 말이에요. 스마트폰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AI를 이제 더 자주 쓰다 보면은 완전히 우리 청소년들이 온라인 공간에 파묻혀서 이제 혼자만의 공간. 그렇게 되면 학생들하고 또래 친구들하고 뭔가 대화하고 협의하고 문제도 해결하고 이런 대면 경험이 크게 부족해질 수 있다. 이게 또 성장했을 때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학교가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느냐. 이런 것도 대단히 현실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건 두 가지 네. 내용이 있어요. 우리 생활 전면에 심지어 개인 상담까지도 인공지능이 대체해주는 시대가 됐다. 그렇다면 학교 교육은 어떻게? 근데 저는 그 대체해주는 그 자체도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이 해주는 개인 상담까지도 비판적으로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나한테 적합하냐 아니냐 이것까지도 볼 수 있는 사고 능력을 길러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의 관계 경험인데요. 인공지능이 다 대체해 주는데 무슨 뭐 이 개인의 세계는 확장시켜 주지만 이 관계의 공간은 위축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사람은 사람과의 사이 만남을 통해서 인간의 삶이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저는 그래서 학교가 디지털 공동체의 중심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방안이 나와요. 그러면 이 방안을 실행은 사람이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과 선생님과 지역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의 팀으로서 서로 그 활동과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역설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고 개인을 고립시키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통한다면 사람과의 관계를 더 폭넓게 더 깊게 해줄 수도 있다. 즉 인공지능이 도와서 만들어진 이 그 프로젝트를 하나의 공동체가 학생들, 선생님, 지역사회인들 공동체가 같이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이걸 해간다면 사실은 이전보다도 훨씬 더 깊이 있는 이런 그 관계의 경험을 가질 수 있다. 다만 그런 아이디어,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런 교육 체제를 운영해 갈 수 있는 그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기존 방식대로 한다면 이제 뭐 그냥 선생님들은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고 비동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인공지능이 더 주체가 돼버립니다. 이제 그러면 그 기술에 의해서 우리 학생들도 우리 선생님도 다 휘둘리게 돼요. 그런데 그 기술이 그 플랫폼을 가진 그 기술의 원천에서 어떤 부실한 일이 생기는지 어떻게 우리 인간을 우리 학생들을 조작하려고 하는지 예. 알 수도 없어요. 예. 그건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예. 그래요. 자연스럽게 이제 얘기가 이제 그 교사 역할 쪽으로 이제 얘기가 좀 왔습니다. 가장 전통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인 교사의 역할이란 것이 이제 지식 전달. 지식의 전달자였는데 예. 이제 코칭도 지금 최근에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제 AI 시대에 있어서 우리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무엇이고 또 상당한 그 교육에 대한 교사 재교육에 대한 투자도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전혀 새로운 상황이 오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자율 연수도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들 그 동아리를 통한 자율 연수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사실은 전문성이 가미된 그 자율 연수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전문성이 가미된 새로운 연수도 필요하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전라북도에도 인공지능 교사 아카데미 같은 기관이 만들어져야 된다. 인공지능 교사 아카데미. 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들어져서 거기서 전문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선생님들의 역할은 뭘까? 예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식 전달자에서 이제는 성장 코칭을 하는 분이 성장 코칭. 돼야 된다. 지식은 인공지능이 제공하지만 선생님들은 가치와 방향성을 제공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가치와 방향성을 제공해주면 거기서 비판적 사고 능력이 나오고 학생 입장에서도 이런 기술 플랫폼에서 오는 온갖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그 비판적 사고로 주체적으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선생님의 역할은 줄어들기보다는 훨씬 더 기묘해지고 확대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사대나 교대에서부터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교원 양성하는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서까지 이제 재구조화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이제 그 말씀 전에 우리 사회가 전면적인 재구조화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사회는 온갖 이해관계와 질서와 법령에 의해서 지금 딱 고착화되어 있어요. 아까 지금 주요 선진국에서도 교육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이게 이제 개편이 돼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선생님들도 기존의 그 선생님 역할에서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자율 연수 또는 이런 그 아까 AI 교사 아카데미 이런 데를 통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제는 선생님이 가르치면 아이들이 배운다 이게 아니고 아이들의 문제의식과 아이들의 호기심과 탐구 능력을 어떻게 하면 더 부추겨 줄 수 있을까? 바로 잡아줄 수 있을까? 효율적으로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워줄 수 있을까? 그런 능력,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도 이제 학생들, 온 사회, 우리 다 인공지능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듯이 선생님들도 특별히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사들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이제 학생들에 대한 이제 평가인데 AI 시대에 있어서 평가 방식에도 이제 변화가 불가피하지 않겠나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그 유수의 대학교에서 AI 수업에서 대규모 부정행위가 발생을 했는데 결국 터지게 터졌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예. 안 터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면 대학은 대학대로 그런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가 또 기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구직자들이 자기소개서를 챗GPT 통해 쓴단 말이에요. 그럼 기업에서는 누가 챗GPT를 활용해서 자기소개서를 썼는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또 챗GPT를 돌리고 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이제 AI를 활용해서 표절을 하거나 대리 시험을 보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보고서 어떻게 지금 평가 방식이 바뀌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사회는 크게 변화하고 있고 기술도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데 평가 목표나 방식은 그대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혼란이 생길 수밖에 예. 없는 거죠. 이제 근본적으로 평가 목표나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겠죠. 학습의 결과, 즉 시험 성적이 아니고 그 결과물이 나오게 된 학습 결과물이 나오게 된 그 학습의 과정, 협력 어떤 과정으로 나왔는지 이 상호 협력의 과정 이런 게 평가가 돼야 되거든요. 과정이 평가가 돼야 됩니다. 그 과정에 부가가치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학습 가치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평가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하게 결과물을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챗GPT 또는 인공지능이 아주 거기에 뭐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인공지능의 학습 기록 같은 거를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것도 가능해. 이 기록을 토대로 해서 포트폴리오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이 평가 항목들을 종합해서 그것도 과정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평가가 돼야 된다. 학생들의 생각이 어떻게 발전했는가? 그렇죠. 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사고가 진행이 됐고,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행동은 어떻게 변했고, 그 학습 내용은 뭐였고, 친구와의 협동은 뭐였고, 이런 포트폴리오를 전체적으로 종합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답보다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최초의 문제의식과 그렇죠. 로 데이터를 그렇죠. 어떻게 개발해서 프로세스가 어떻게 해왔는지. 왔는가. 학습의 결과물, 즉 지금까지 해왔던 그 시험 성적이라고 하는 그게 학습의 결과잖아요. 그 결과물 중심의 평가는 이제는 거의 의미가 없다. 그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평가 시간 훨씬 더 많이 걸리고 교사들의 역할도 이제 부담도 커지는 게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또 인공지능의 그 포텐셜을 잠재 능력을 활용한다면 상당히 부담을 크게 가지지 않으면서도
이게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말씀을 좀 정리해서 앞으로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될 AI 시대 미래의 인재상, 청소년들의 인재상 어떤 학생을 우리가 길러낼 것이냐, 미래형 인재상에 대해서 한 말씀 마지막으로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인공지능보다 빠른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인공지능보다 따뜻한 사람은 있는 거죠. 따뜻한 사람? 예. 그래서 인공지능은 지식을 제공해주고 있지만 우리 사람은 가치를 창출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학습의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그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정말 따뜻한, 마음이 따뜻한 그런 혁신가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그런 학생 하나하나가 이 잠재력 있는 혁신가가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5천만 명, 이 모든 국민들이 어마어마한 포텐셜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국민의 저력은 폭발할 것이다. 네. 그럼 다시 세계적인 지도국가가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음이 따뜻한 혁신가 이렇게 그렇죠. 정의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AI 시대 우리 교육 앞에 놓여 있는 과제는 무엇이고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단순히 AI라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AI와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